패션회사 세 번째 회사로요. F&F 2021년도 경영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가는 14만 1,000원으로서 2021년도 5월 21일보다 58,500원이 상승했습니다. 장부가격 대비 패션 업계로는 드물게 184%로 대우를 받고 있는데요. 5월달보다는 11%가 하락한 시세입니다. 5% 이상 주주명을 보면은 F&F 홀딩스가 30.54, 김창수 씨 개인이 23%, 합치면 53%니까 흔들리지 않는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5.4%, 외국인 지분율이 13.6%로 나와 있습니다. 1기 사업연도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전년도하고의 비교는 할 수 없고, 당해년도 내용을 좀 해석해 보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매출이 1조 원대를 달성했습니다. 근데 매출 재료비가 112억 원뿐이 되질 않습니다. 과연 이런 회사가 있을 수 있느냐라고 의아해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급 수수료는 이제 유통 판매 수수료 성격으로 인식을 해서 변동비로 인식을 했는데 그게 이제 3,24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루풋은 7,463억 원이 나오고요. 스루풋율은 무려 70%, 69%가 나옵니다. 운영비용은 4,161억 원이 집행이 됐고요.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79가 되겠습니다. 이미 앞선 그 두 개 회사의 생산성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1.79면은 무슨 첨단 소재 기업과 같은 그렇게 높은 그런 생산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3,300억 원으로서요.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380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이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매출액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회사가 제시한 금액으로는 여기 똑같이 국내 패션 판매액으로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1조 818억 원이죠. 비율로는 76%고 나머지는 이제 해외에서 판매되는 거고 내부 거래 제거하면은 연결 손익에서는 이렇게 표시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1기이기 때문에 재고자산 명세도 2021년도 말 것만 보여주는데 나름대로 이 비성분 데이터 주석 데이터를 추적을 해서 역산으로 해서 2020년도 재고를 추출해 내봤습니다. 2020년 데이터를 추적해서 제품 비성분 제품의 변동액으로 역산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제품은 1248억 원어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합계는 현금 흐름표 재고자산의 증가맥이 있거든요. 그럼 증가맥을 역산하면은 2020년도 말에 1337억 원의 재고가 있었을 것이다. 이거는 이제 현금 흐름표로 확실히 얘기한 거기 때문에 분명히 이 금액일 것이다. 평가 충당금은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92억 원의 평가 충당금이 있다. 이것도 증가액을 알 수가 있다 그러면 평가 충당금을 얼마 계산할 수 있었겠죠. 비용의 성격적 분류로 와서요. 재고자산의 변동이 마이너스로 표현되면 재고자산이 크게 증가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부재료의 사용이 얼마 되질 않습니다. 78불이 되질 않고요.
상품의 판매도 뭐 크진 않습니다. 48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원부재료의 사용이라고 그러면은 이 제품의 변동 외에 다른 원재료라든가 이런 게 재고자산 변동 범위에는 안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론적으로는 매출원가 재료비에서 그 재료비는 마이너스 268억 원이 나오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용은 무려 7,400억이나 집행이 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적으로 원부재료의 사용이니까 원부재료비의 매입액은 공시가 되는 게 있거든요. 2021년도부터 그런 거나 그나마 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분석이 가능한 건데요. 상품 구매액하고 저장품 구매액, 원재료 구매액은 오히려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재고 가지고 다 썼다.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여기 원부재료의 사용이라고 그러면은. 그런데 이제 그 뭘 또 매입을 했냐 그러면 외주 가공 준 거. 이 운영 비용에 외주 가공이 들어가 있는데 외주 가공 준 게 3,263억 원이다. 이걸 매입 성격으로 본다. 이렇게 이제 그 회사는 정리를 했네요. 그렇다면 그게 제품 가격에 반영이 됐어야 될 텐데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주요 비용 중에서 인건비만 말씀을 드리면은 249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워낙 그 운영 비용이 크다 보니까 3.4%뿐이 포션이 되지 않습니다. 직원 수가 480명이고요. 평균 임금이 5,150만 원이면 앞선 LF하고 그 다음에 한섬 여기에 비해서는 중소기업형 임금 수준인데 생산성은 제일 높다 이거죠. 나중에 세계 회사를 비교 분석해서 비교표로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게 훨씬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외주 가공비가 3천억이나 크게 나간다는 게 이 회사의 특징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직접 의류를 생산하는 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재고자산 회계투명서 3단계로서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는 전체 재고자산 증감액은 일치합니다. 경영평가 지표로 와서요. 재고 회전율은 1.9회전. 앞선 LF보다는 약간 떨어지지만은 한손보다는 그래도 높은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섬유 패션 의류 계통이 재고 회전율이 일반 제조업보다도 엄청 낮은 게 큰 특징이다. 이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TOE 생산성이 매우 높다는 게 이게 또 독특한 특별한 사항으로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총 자산 회전율이 1이 넘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10분 더 크게 발휘하고 있다. 잘못하면은 번아웃 되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1이 넘어버리면은. 이런 상황까지 자신들을 충분히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자산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매수채권 수급률이 이게 정상적으로 어찌 보면은 6회전으로 2개월에 한 번씩 수금하는 거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또는 다른 회사는 매출채권 회전율이 엄청 좋은데 요즘에 온라인 쇼핑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FF는 그런 식이 아니라고 그러면은 어떤 유통 대리점만을 통해 가지고 하는 거라고 그러면은 2개월에 한 번씩 수금하는 것은 그냥 일반 노멀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인들 수급률도 낮은 건 좋은데 매입 채무 회전율을 보면은 1년에 2.1회전이라 그러면 6개월에 한 번 협력업체한테 돈을 줬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패션 업종들 자체가 너무 가불관계가 너무 격차가 나는 그러니까 갑질을 하는 그런 업종이다 이런 생각이 짙어집니다.
더더욱 밑으로 내려가는 하류의 그 협력업체들은 더더욱 그 생계형 간해공업식으로 재봉틀 넣고 또는 하청 작업으로 생계 유지형 그런 그 생존을 하고 있는 게 이 섬유계통일 것 같다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현금 재무지표로 와서요. 캐펙스 자본적 지출은 3,723억 원이나 쏟아부었습니다. 이런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 이게 궁금합니다. 또한 종속기업 비율이 46.4%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3,943억으로서 현금 수익률로는 50%나 됩니다. 채권자 잉여 현금 흐름으로서 1,812억 원을 차입을 해서 레버리지율은 25.4%로 증가했습니다. 주주 잉여 현금 흐름은 이익 배당률로서 ROE 그 0.5% 수준이 되겠습니다. FEM 최종 2,955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이것은 그 캐펙스 3,700억대의 투자 때문에 영업으로는 돈을 벌었을지 모르지만은 결론적으로 총괄적으로 파이널 2,954억 원의 현금이 유출되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현금 버퍼율은 매우 낮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0.6%면은 1년에 2번밖에 또 수금도 6회전 하는데 자금이 매우 궁색한 경색되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익잉여금은 83.7%고요. 납입성장 자본율은 1.84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궁금한 게 어디에 투자했니 이겁니다. 그래서 그 주석 내용을 추적하면은 종속기업은 뭐 얼마 되지 않습니다. 77억 정도뿐이 안 되는데 관계기업이라는 항목에 5,580억을 갖다가 취득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처분한 게 있고 그 다음에 매각 예정 분류로 나온 게 있어가지고 장부 가격을 3,580억으로 만들어 버렸는데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종속기업은 대부분 중국이나 베트남 세 군데인데 크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유통 정도로 하지 생산 공장까지는 안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관계기업이 올해 처음 생긴 건데 센트로이드 제7호 바이아웃 3호 투자 합자회사다. 여기에 이제 5,580억을 쏟아부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까지 빚을 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까지 합쳐가지고 이 관계기업이라고 명명한 그 3호 펀드에 돈을 왜 밀어 넣었을까? 이게 개인적으로는 매우 궁금합니다. 본업을 또 벗어난 투기 또는 재무, 기업 사냥 등등의 이제 맛을 들여가는 그런 업종 아니겠는가. 저는 그걸 좀 나쁜 식으로 비판적으로 얘기해서 그 증권회사 등록이 쉽지가 않으니 이미 그 제조업으로 되어 있는 어떤 기업체를 껍질로 해서 기생충이 그 제조업체를 숙주로 이용해서 뭔가 이 투기로서 돈을 버는 그런 거에 비유를 해보고 싶어요. 뭐 기생충이란 영어가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숙주가 죽으면 기생충도 죽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FNF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쭉 살려주면서 실질적으로는 이 사모펀드 투기를 통해 가지고 돈을 버는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코 본업보다도 더 큰 금액의 어떤 비유동 자산에 투자한다는 것이 금융
투자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한 거냐. 그러나 이제 혹시 모르겠어요. 하도 이제 금융 자본 시장이 개방이 되면서 하도 외국 자본에 대한 그 침투도 강하고 또 장난질도 당해보고 뭐 그랬던 어떤 경험이 있다면 뭐 국내에서도 이렇게 하는 게 어떤 또 자생 노력의 일부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긴 합니다만 뭐든지 적법하게 합법적으로 해야 되겠죠. 뭐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이제 최종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면은 마지막 두 번째 최종적인데요. 재무제표를 그래서 재구성해서 중요 부분만 뽑아봤습니다. 단기 차입금이 2천억을 일시에 빌렸죠. 그 다음에 뭐 자본 총계 쪽은 이게 이제 자본 변동표에 의해서 제가 작성을 한 거고, 요거는 이제 별도로 기초 부분을 있어가지고 비교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 보면은 재고자산 뭐 늘은 거는 뭐 아까 봤고요. 종속기업이 관계기업에서 무려 그 3,580억이 증가했다는 거 이렇게 눈에 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입금 매입 채무도 크게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차입금이 2천억 원 그 차입했다는 거 이렇게 되겠습니다. 결코 사업활동, 영업활동 때문에 돈을 빌린 게 아니고 어떤 투기인지 투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돈을 빌리고 거기에 투자를 했다. 그렇게 투자한 데가 많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다? 그거는 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산 실적을 근거로 내년도 2022년도 판매 계획 시뮬레이션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루푼율이 69%였는데 70% 해보자. 그리고 WCA 회전율이 1.92전인데 2회전만 해보자. 그러면은 매출액은 한 1조 2천억 원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원재료비는 한 10% 오른다고 가정을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B플랜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손익분기점 산출식을 좀 더 진화시킨 건데요. 운영비용은 15% 오른다고 보고 그 다음에 기대 이익을 20% 증가한다는 것으로 봤을 때 1조 2천억 원으로 정도 달성하면 된다 해서 A플랜하고 거의 유사한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다 히든카드로 남겨놓고 실제 그 견적은 아니면은 이게 그 내부 사업계획을 오너한테 승인 받는다 그러면은 그 매출 재료비 인상 백데이터 근거를 제시해서 이 정도 오를 거고 운영비용도 임금도 올려줘야 되고 각종 수수료도 오르고 해서 15% 오른다고 하고 회사도 한 20% 이익을 더 본다고 한다면 1조 2천억 정도 사업계획을 세워서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품신을 한다면 오너 입장에서는 아이고 작년에도 고생했는데 1조 2천억만 하시게 이렇게 될지 모르죠. 그렇게 되면은 남는 돈이 그대로 된다면은 3,500억 정도는 남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도 성과를 내서 내가 좀 승차를 해야 되겠어. 관리들도 그렇고 그러면은 수루푼율은 1% 오른 상태로만 그대로 두고 회전율, 재고 회전율만 2.5회전으로 올린다면 얼마냐? 0.5회전 더 증가하는데 매출은 1조 5천억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이런 그 도전적인 미래를 보면서 당연히 이 매출 변동비도 증가를 하겠죠. 지급 수수료도 증가하고 하지만은 영업이익은 맨 밑에 예상하는 것처럼 1조 5천억을 한다면은 한 6천억 정도. 올해 2021년도에 3,300억 이익이 났는데 6천억 흑자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스루풋 지표를 이용한 사업 전략 게임을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